네, 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한국화 5강. 한국은 뭘 먹고 사는가?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뭘 먹고 사는지 음식에 대한 이야기 계속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김치 얘기했죠? 김치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김치를 좋아하시라고 얘기하고 강요할 수는 없겠다. 근데 김치 드셔보셨어요? 김치가, 근데 이게, 저도 김치를 이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김치가 한국의 대표적인 서브푸드, 반찬인데, 저도 김치를 잘 안 먹게 돼요. 김치가, 그러니까 잘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잘 못 먹는 게 있는데, 사람마다 조금 그 차이가 있어요. 취향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김치를 잘 안 먹습니다. 네. 그 대신 김치보다 여러분 김치 비슷한 종류 메뉴인데 한번 제가 하는 말 조금 귀담아 들으셨다가 검색 한번 해보세요. 깍두기. 여러분 삼육대학교 후문 갈비탕집 가면 내가 자꾸 갈비탕집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갈비탕집 가면은 깍두기가 반찬으로 나오는데 아우 맛있어. 아주 맛있어요. 깍두기는 뭘로 만드냐? 깍두기도 발효식품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뭐 양념을 넣어서 푹 담그는 거, 발효식품. 유산균이 많고 나쁜 세균을 죽이고 인간의 건강을 되게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발효식품이에요. 발효 음식. 깍두기도 마찬가지인데 김치가 대부분 배추가 주요 소재라면 깍두기는 무가 재료예요. 그래서 무를 이렇게 네모나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거의 잘라요. 칼로. 여러분 무 아시죠? 무. 그것도 검색해 보세요. 무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무에다가 고춧가루, 뭐 고추장, 그리고 뭐 다른 양념, 젓갈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 그걸 많이 집어넣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깍두기입니다. 자, 깍두기나 김장이나 주로 겨울에 김장을 해요. 왜 겨울에다가 그렇게 김장을 할까? 그 이유가 좀 있어요. 한국에는 옛날에 농사 국가였고 농사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주로 지었죠. 쌀 농사 주로 짓습니다. 뭐 중국도 쌀 농사 짓는 곳 있죠. 베트남도 쌀 농사, 라이스 팜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게 처음에 한 3월쯤에 씨 뿌렸다가 한 10월쯤에 이거를 추수를 해요. 그거를 이제 거두더래요. 그러니까 일모작이라고 하죠. 1년에 한 번 농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땅에다가 3월 달에다가 벼를 다 심어. 그러니까 쌀에 어떤 재료가 되는 벼를 심어. 그렇게 했다가 3, 4, 5, 6, 7, 8, 9, 10 이렇게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흐르면서 한 해가 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봄에 씨 뿌렸다가 윈터 되기 전에, 겨울 되기 전에, 가을 때, 한 10월, 11월 때 추수하는 거예요. 그게 추수를 하죠. 그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겨울 때는 농사를 못 해요. 그리고 먹을 게 딱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월 달에서 11월 달에 추수했을 때 추수하고 난 다음에 쌀도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겨울 때 양식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밥만 먹을 수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인 푸드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서브 푸드, 곧 반찬도 먹어야 돼요. 그 반찬을 그런데 매번 뭐 육류를 준비할까요? 고기를 준비할까요? 매번 나물을 준비할까요? 야채를? 야채라는 것도 일종의 농사를 통해서 얻는 건데 힘들죠. 배추도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달쯤에 배추도 농사잖아요. 그러니까 배추, 무도 농사잖아요. 농사, 진 거. 다 추수해요. 추수해서 그렇게 걷어들인 걸 익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먹으면은 영양소가 단선적으로 그냥 단선적으로 다 소비가 되겠죠. 발효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오랫동안 먹을 수 있게. 그래서 11월이나 12월 겨울 때 김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는데 김치를 담그는 걸 김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김장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게 바로 이제
한국은 어머니들과 딸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 그래서 여성차별적인 요소도 좀 있었죠. 남성들도 일을 많이 하죠. 주로 남성분들은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지었고 여성분들은 안에서 살림을 차렸는데 물론 그게 다 정해진 건 아니에요, 결코. 하지만 이제 대체로 그런 흐름을 가져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리를 하는 쪽은 주로 엄마나 딸들이 그리고 집안의 며느리라고 하죠. 그 자기 자식의 아내, 아들의 아내, 아들 와이프 이거를 며느리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주로 담갔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거를 계속 김치를 담갔던 거죠. 김장을. 근데 이게 여러분 배추가 큰 거 크잖아요. 근데 이게 한 포기 하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배추를 여러 개를 담그는 거야. 막 10개, 20개. 가족의 숫자나 먹는 양에 따라서 김장이 그러니까 이 겨울철 됐을 때 가장 스케일이 크고 힘들고 대대적인 행사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김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를 보신다든지 한국의 문화를 본다든지 한국의 흐름을 읽게 될 때 중요한 이렇게 뭔가 의식 중에 하나가 김장을 담그는 일입니다. 11월이나 12월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 가면은 인사말로 그런 것들 안부를 주고받을 때 그런 얘기들도 요즘에는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어요. 자, 11월 달과 12월 달에 뭐 아는 사람을 만나요. 친구를 만나거나 교수님을 만나거나 학생을 만나거나 직장 동료를 만나요. 그러면 11월과 12월 달에 묻는 게 이런 거예요. 아유, 김장 담그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 기억해 주세요. 김장 담그셨어요? 그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한국의 주요 서브푸드인 반찬인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 배추를 절이고 물을 절이는 행위. 그게 김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사말처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김장하셨어요? 김장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인사말로 물을 정도면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얼마나 자주 이 김치를 먹었냐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한국의 식탁에 빠짐없이 올라오는 메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가 이외에 인기인 거는 김치가 맛있어서라기보단 아니에요. 맛도 있어요. 맛있습니다. 맛있는 건 맛있는데 맛있는 것도 있고 그 뭐랄까 입안에 그 씹히는 맛이라고 합니다. 입안에서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좋아요. 이 바삭바삭하다고 해야 될까? 그 뭔가 그 이렇게 약간 푹 익힌 야채가 양념들과 함께 스며들어서 입안에서 딱 이렇게 베어 물었을 때 알싸하게 퍼지는 향 이런 향들이 참 이렇게 그 식감을 돋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의 식욕을 이렇게 좀 왕성하게 만든다고 해야 될까? 그 정도의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건강에도 좋아요, 이 김치가. 여러분, 이 김치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건강에 좋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게 제가 무슨 의사나 음식 전문가, 푸드 뭐 프로페셔널리티가 아니에요. 하지만 발효 음식이라는 점에서 김치는 매우 좋아요. 발효 음식이 몸에 좋은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인간에게 면역력을 길러주죠. 요즘 아시겠지만 참 제가 여러분들을 얼굴로 보지 못하는 이유도 코로나19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라는 어떤 바이러스를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면역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어떤 항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력. 그 저항력을 여러분 한글 단어로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이 꽤 좋아요. 그래서 한국의 주요 정리해보면 한국의 주요 음식에서 메인 푸드는 밥이고 서브 푸드는 김치다. 그리고 김치를 담그는 김장은 한 해 농사가 다 끝나는 겨울에 곧 11월, 12월에 많이 한다. 그리고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먹는 건 이쯤 할까요? 하하, 여러분.
먹는 거를 끝내려고 했더니 하나 중요한 게 남았어. 떡이 남았어요. 네, 떡 얘기는 좀 해야 돼요. 떡 얘기, 김치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자, 한국인들이 먹는 또 음식 중에 이게 이제 매끼 식사 때마다 등장하는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끼 식사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하루에 여러분들도 아침 먹죠. 아침 드시는 분도 있고 먹는 분도 있고 안 먹는 분도 있는데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근데 그게 먹을 때마다 뭔가 주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사를 할 때 습관처럼 한국에서 습관처럼 먹는 주식은 밥이에요. 그래서 아침밥 먹었니? 점심밥 먹었니? 저녁밥 먹었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인사말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은데 한국 사람들이 요즘 밥을 잘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숟가락도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아침밥 먹었니? 네. 자, 여러분 이 질문 기억해 주세요. 사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아침에 만났다. 그러면 아침밥 먹었어? 그리고 점심 때 만났다. 여러분 점심시간 지나고 이제 오후에 점심밥 먹었니? 이렇게 많이 솔직히 얘기해요. 점심밥. 그러니까 인사말이 밥이 들어가요. 또 왜 그럴까요? 밥을 잘 안 먹는데도. 습관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늘 습관처럼 밥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습관처럼 밥에 반찬인 서브푸드인 김치를 먹었으니까. 그런데 주요 음식, 메인 푸드가 밥이니까 아침 김치 먹었니? 이렇게 질문하진 않고 아침밥 먹었니? 그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사람이 또 한국의 속담 중에 어떻게 밥만 먹고 사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속담이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자,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게 똑같은 메뉴를 먹어요? 그러니까, 오늘 스파게티 먹었는데 서양 메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아니, 오늘 저녁에 스파게티 먹었어. 근데 내일 아침에 또 스파게티 먹어. 그리고 내일 점심 때 스파게티 먹어. 내일 저녁도 스파게티 먹어. 여러분 스파게티를 한번 4번 이상 드실 수 있어요? 연속으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느끼해가지고. 느끼해. 아니, 스파게티 자체는 맛있는데 그걸 어떻게 4번 연속으로 먹은 건 못 먹겠더라고요. 이게 2번 연속 먹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 스파게티 먹었는데 저녁 때 스파게티 또 먹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밥이 정말 물리지 않아서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밥을 많이 먹는 거긴 한데 사람이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좀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있잖아요. 또 특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여러분 간식이라고 하는데 간자가 중간 간자를 쓰고 식자가 이제 음식 식자 이거 한자를 이제 사용한 건데 간식. 그러니까 점심과 저녁 사이에 먹는 음식 같은 걸 얘기합니다. 간식 먹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 여러분 이제 얼굴을 뵙게 되면 제가 간식 사드릴게요. 간식 먹자 이렇게 얘기하면 점심 먹었는데 또 밥을 먹어? 그게 아니라 점심 먹고 좀 배가 고프다라거나 뭐가 좀 이렇게 입이 땡기거나 그러면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이 아니라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런 간식 중에 한국만의 트래디셔널 푸드가 뭐냐 바로 떡이에요. 떡. 네, 여러분 이 단어는 기억해 주세요. 떡이 있습니다. 떡. 떡은 영어로 표현하면 코리아 브레드. 한국 빵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음식 중에 주식이 뭘까요? 빵이죠. 브레드. 그러다 보니까 그 브레드의 그 라틴어가 뭐죠? 여러분? 바게트. 바게트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그 서양에서 프랑스에서 유래한 건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한국의 베이커리, 빵집을 베이커리라고 하는데 베이커리에서도 그 정통 프랑스 바게트를 맛보실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빵이 이제 효모, 발효 음식이고 그래서 주식인데 한국인은 이게 쌀로 만들었어. 쌀로 만든, 그러니까 쌀을 재료로 만들어서 이게 밥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밥보다 조금은 단맛도 나고 그리고 당분도 느끼고
또 식감도 쫄깃쫄깃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요리를 한 메뉴가 바로 떡이에요. 그러니까 코리아 브레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 한국의 떡 드셔보셨나요? 이것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얼굴을 보게 됐을 때 뭐 약속할게요. 약속. 떡을 한번 모여보시죠. 한국학을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이런 의식주 문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 강의를 들을 때 강의실에서 뭐 어디 옷을 바꿔 입기도 좀 어렵고 뭐 그러니까 그 떡을 한번 한국 음식은 좀 한번 드셔보시는 게 참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먹게 되는 음식이 바로 떡이다. 그게 코리아 브레드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떡은 간식으로도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게 또 떡이 그렇게 밥처럼 이렇게 로우 익스펜시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리고 또 하루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것도 사실 좀 아니에요. 떡은 좀 귀한 어떤 음식? 스페셜 푸드로 좀 각광을 받아요. 그래서 떡은 언제 먹냐?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제사 아시죠? 그리고 명절, 여러분 절기 아시죠? 뭐 절기, 명절, 그리고 여러분 버스데이 때.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막 생일 축하하죠. 그러니까 Happy Birthday to you 뭐 이런 거. 이게 서양 음악인데 한국에서도 많이 해요. 이런 거. Happy Birthday to you. 뭐 Happy Birthday 뭐 이렇게 노래를 못 불러서 죄송합니다. 노래 부르는 생일.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행사, 스페셜 세레모니가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뭐 결혼식 때 여러분. 한국에서는 결혼식 하면은 메리 이벤트죠. 결혼식을 하면은 많이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축하해주고 끝나고 결혼식이 끝나고 그냥 돌아가면은 되게 축하해주러 온 사람들한테 되게 안 좋다, 실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밥을 먹여요. 그러니까 밥을 그걸 한국어 앞존칭인데 대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국어 어학당에서 한번 배우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대접해요. 그렇게 결혼식 때 대접할 때 되게 중요하게 나타나는 스페셜 푸드가 바로 떡이에요. 그래서 이 떡이 특별할 때 먹으니까 뭐랄까 더 딜리셔스하다고 해야 될까? 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 떡은 가족끼리도 먹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명절, 제사 이런 거 있죠. 제사하고 명절할 때 그럴 때 같이 나눠 먹기도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떡을 먹는 풍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떡 메뉴 말씀을 드릴게요. 백설기, 인절미, 절편, 가래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거 여러분 이 텍스트 보시면서 한번 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세요. 백설기, 인절미, 절편, 가래. 그리고 아까 김치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여기 제가 좀 적어놨어요. 김치는 지역에 따라서도 그렇고 아주 김치가 그냥 하나의 단일 메뉴가 아니라 여러 종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순무김치, 호박김치, 고들빼기 김치, 더덕김치, 깻잎김치, 전복김치. 전복 여러분 아시죠? 이거 되게 한국에서는 귀해요. 근데 야 김치에다가 전복을 집어넣어.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게 개발되는 특성의 김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김치다. 떡이다. 자, 이게 대충 한국의 먹을거리, 푸드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옷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집으로 넘어갔다. 네. 자, 여러분 좀 집 얘기해 보겠는데, 이 한국의 집 얘기할 때, 이거는 여러분 민속촌 포크하우스 아시죠? 민속촌 가면은 이렇게 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소개해 드릴 집은 옛날 집이에요. 올드 하우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하고 예전에 살던 집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살던 집하고 지금 집은 달라요. 한국에는 제일 많은 게 아파트예요. 중국에는 아파트가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기 베트남도 아파트 많죠? 예. 근데 한국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의 비중이.
그러니까 아파트의 반대 개념이 여러분 한글 낱말로 단독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는 여러 세대 사람들이 다 사는 건데 단독주택은 그냥 한 가구가 살잖아요.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파트. 한국에 아파트가 지금 제일 많죠. 아니면 빌라. 여러분 빌라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주거 시설 중에 하나의 이름이에요. 빌라. 빌라는 이제 아파트보다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빌라에도 여러 사람 모여 살아요. 여러분 혹시 지금 기숙사에 계신가요? 기숙사 같은 개념을 한국에서 또 특별하게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고시원이라는 곳이 시험 보기 위한 스터디룸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어떻게 발달이 돼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살게 되는 주거시설로 지금 자리 잡았어요. 고시원. 뭐 고시원 같은 곳. 아니면은 여러분 지금 계신 곳이 기숙사죠? 기숙사 같은 이렇게 공간인데 이렇게 아파트보다 작고 빌라보다 좀 작고 원룸 같은 곳이 있습니다. 원룸 고시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현대적 집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거는 옛날 집이에요. 한국의 옛날 집. 그거를 한옥이라고 해요. 한옥. 옥이라는 게 이제 한자고요. 구조할 때 나타나는 거. 한국은 한옥 할 때 한옥은 한국.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트래디셔널 하우스예요. 코리아 트래디셔널 하우스. 한옥. 한옥은 주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사우스 아레아 남향이라고 그걸 하는데 남쪽을 향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햇빛이 잘 비추도록 이렇게 했어요. 네, 그게 아마 이제 어떤 건조한 것도 막아주고 습기도 막아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한옥이 옛날 코리아 트래디셔널 하우스는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야 돼요. 한국이 이제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또 따뜻하지 않으면은 이게 여름에 시원하지 않으면은 막 더워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겨울에는 또 엄청 춥잖아요. 또 한국이 이게 기온차가 되게 심해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기온차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도 좀 심하죠. 지역마다 좀 다르지만 일본도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름 때 정말 덥고 겨울 때는 정말 춥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이 기본적으로 여름 때는 바람이 잘 통해야 되고 겨울 때는 따뜻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구조가 한옥이 코리아 트래디셔널 하우스가 구상이 되다 보니까 여름에 바람이 잘 통하려고 해서 대청마루가 있습니다. 대청마루 이게 뭐냐? 거실 같은 개념인데 이 마당이 있고요. 그리고 마당에 바로 방에 들어가기 전에 장소가 있어요. 그걸 마루라고 하는데 그 마루 중에서도 아주 가장 그 집을 대표하는 큰 마루 그거를 대청마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여러분 그 대청마루에 있으면 대청마루에는 사방이 다 뚫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 벽으로 월로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으니까 바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다 통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바람이 잘 통해요. 자, 그리고 겨울엔 그러면 추우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한옥에서 코리아 트래디셔널 하우스에서 발달된 거는 온돌이에요. 겨울에 난방장치인 온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온돌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좀 궁금하시겠지만 그 침대를 왜 안 써? 막 이렇게 궁금해 하시죠? 잠깐만. 여러분들 중국과 베트남에서 생활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바닥에 주무시는 분, 바닥에서 슬리핑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한국의 한옥 옛날 사람들은 다 바닥에서 잤어. 방 바닥. 그게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온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을 돌로 만들어. 여러분. 그 이제 방의 바닥을 돌로 만들어요. 그리고 돌 밑에다가 틈새를 줘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난방 통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부엌 같은 곳에서 저 키친이죠. 부엌 같은 곳에서 막 나무를 떼. 그래서 열을 거기다 전달해줘. 그러면 돌에다가 이 불이 열기가 있으면은 이게 열의 보존이 되게 오래 가네. 그러니까 돌이 뜨거워지면은 여러분 얼마나 뜨거워요. 돌에다가 불을 막 담궈 보세요. 뜨겁게. 그러면 그 열기가 금방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죠. 오래 가죠. 그래서 온돌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방바닥이 따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는 호텔에서도 두 가지 종류가 나타나요. 침대가 있는
bedroom. 침대가 있는 방으로 주세요. 아니면 온돌방으로 주세요. 온돌방 기억하세요? 온돌방.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한국의 전통적인 집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두 번째 시간도 좀 쉬고, 세 번째 시간에 집 얘기 좀 더 해볼게요.